우리 보수파 진영이 탄핵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시점에서 또다시 내부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 시장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꺼내든 메시지는 보수층의 결집이 아닌 철저한 분열과 자기 정치였습니다. 오늘은 홍준표 시장의 문제적 발언 그리고 그 발언이 보수 진영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밀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스데일리 베스트 미랭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정치인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인데요. 대선에 여러 번 출마하는 정치인은 많았어도 조기 대선에 2번씩이나 출마하는 정치인은 드물 겁니다. 아시다시피 홍준표 시장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그해 5월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최종 후보로 선출돼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등과 대적했지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정상적인 대선이 아닌 조기 대선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홍준표 시장이 오는 11일 시장 퇴임식을 앞두고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비교적 많은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그런데 오늘 홍 시장이 쏟아낸 말들 중에 보수 통합의 메시지가 아닌 보수 분열의 메시지가 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말이 특히 그랬는데요. 우선 홍 시장은 대선 공약, 대선 전략 준비는 지난주에 끝났고 실행 절차만 남았다며 대선을 안 해본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다가 끝난다. 단기 승부와 장기 승부는 다르다라며 단기 승부에는 내가 일가견이 있다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기 대선과 관련한 선거 구도라는 측면에서 홍 시장은 뻔한 양자 구도라고 했는데요. 이재명 정권과 홍준표 정권을 대비시켜서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어떤 프레임으로 간다라고 했고요.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그런 프레임으로는 안 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나옵니다.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 한국 보수 진영이 탄핵당했다. 이번 탄핵은 보수 진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것으로 보수 계멸이 안 되고 진영 논리로 양쪽이 팽팽해졌다며 양아치를 대통령시킬 수 있겠느냐? 국민들이 그리 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제 같은 홍준표 시장의 발언 중에 이재명을 겨냥한 양아치를 대통령시킬 수 있겠느냐? 이 말에는 거의 모든 보수파 성향의 국민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재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보수 진영이 아닌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으로 여긴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말 홍 시장의 진심이 그러한지 아니면 선거 전략 차원에서 일부러 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꽤나 문제가 될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종식시키고 좌파 정권의 연장을 막아달라는 보수파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윤석열은 명백히 문재인 5년을 심판하기 위한 보수 진영의 깃발이었고 2020년 대선은 좌파 대 우파, 문재인과 이재명을 합친 문재명 대 윤석열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이겨 대통령이 된 것이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힘을 이용해 정적 전체를 제거하려는 쿠데타 성격의 가까운 그런 탄핵이었습니다. 구심점 하나가 무너지면 그 진영 전체가 공멸한다는 것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미 경험한 바 있지요. 박근혜 대통령 때 좌파 진영은 보수 계멸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보수 정당이 붕괴됐고 우파는 사분오열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 개인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이것에 공감을 느낀 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여론의 균형추를 맞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에 공감하지 못했다면 여론의 균형추는 한쪽으로 그냥 확 쏠렸겠지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자체가 윤석열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한 탄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수 계멸이 안 되고 진영 논리로 양쪽이 팽팽해진 이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 행위에 공감을 느끼고 이 문제를 진영 전체의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파 성향의 국민들은 비록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의 권좌에서 물러나게 됐지만 윤 대통령이 남긴 족적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윤석열 어게인, 즉 윤석열 대통령이 재출마해주길 바란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도배하고 있고 전면에 나서주길 바라는 시민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후보를 찍겠다, 밀겠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탄핵이 홍 시장 말대로 윤석열 개인 차원의 그런 것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현상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파면되기 전까지도 40%대 중후반을 기록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시각에서 봐도 이번 탄핵은 보수 진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것이다 라는 홍 시장의 말이 틀렸다는 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개인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왜냐? 박근혜라는 보수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런 큰 산, 그런 인물 하나를 제거하면 보수 개멸이 가능하다고 봤던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결국 좌파들의 의도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물론 그때는 유승민, 지금은 한동훈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사법 리스크로 정치 생명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이재명이라는 특수한 정치 환경도 반영된 그런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무슨 개인 비리라도 저질러서 탄핵당한 것처럼 이번 탄핵은 보수 진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홍준표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또한 오늘 홍 시장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삼았던 주술 프레임을 차용해서 용산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용산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 되어버렸다라며 당연히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 그건 국격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김문수 장관을 향해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인 텔레반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유연성을 가진 홍준표 자신에 비해 독단적인 성향 등을 가졌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함으로 보여지는데 이 밖에도 홍 시장은 최근 개혁신당 이준석이 우리 쪽으로 와야 한다라는 말도 내뱉었었죠. 이러한 최근 홍 시장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예 처음부터 선을 긋고 가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게 과연 홍준표 시장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